김용현, 윤석열 대통령 소수만 투입 지시했다. 계엄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 계엄을 하려면 좀 이렇게 위압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병력을 소수만 투입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계엄이 먹히겠느냐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용현 측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회 독재, 예, 말씀하세요. 국회 독재, 입법 독재, 그다음 예산 독재, 그 다음에 건국 이래로 22번 했는데 현재 국회 시작되고 나서 29번, 그렇죠? 이 탄핵 남용 이러한 어떤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들로 인해서 사실상 행정기구와 사법기구가 자기 기능을 못하게 돼서 국헌이 문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온 국민, 온 대한민국 정신 차리기다.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온 민주당이 중심이 된 바로 이 국회 독재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이런 좀 극한적인 방법밖에 쓸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대통령이 또 발언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간에 계엄군 투입은 막았다. 저게 이제 뭐냐면 여론조사 꽃 얘기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민주당과 여론조사 꽃에도 이 계엄군을 보내라 그렇게 그렇군요. 지시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야 민주당이나 그런 데는 보내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중단했다는 거죠. 정 변호사님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비상계엄 기사 공문서 증거 채택 저거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뭐 객관적인 거니까요.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사 그다음 관련된 공문서는 뭐 증거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요 김용현 측에서 군인 7천에서 8천 명이 투입됐어야 국회가 봉쇄 가능하다. 그리고 국회 봉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쳐요. 자, 그래 여러분이 말입니다. 만약에 계엄을 선포했다 쳐요. 자, 그러면 그 여의도의 그 큰 여의도 1번지에 있는 국회의사당, 그렇죠?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계엄 해제를 못하게 막으려고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군인을 한 몇 명 정도 동원할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동원할 것 같습니까? 적어도 수천 명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막 온 사람이 몇 명이어서 300명도 안 됐잖아요. 그것도 1시간 있다가 계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미리 딱 병력 준비해 놨다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바로 국회를 장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담 못 넘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원 시기가 어떻게 담을 넘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병력을 거기다가 딱 주둔시키고 그 다음에 관리했으면 우원 시기가 담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또 보겠습니다. 김용현은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통행 금지 삭제 지시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포고령의 내용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요번 계엄은 국민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회 독재를 향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이런 거는 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잠깐만 정 변호사님 지금 저거 무슨 말이죠? 네. 저거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저거? 비상계엄 작전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아. 저거 무슨 의미예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병력을 뭐 어디에 몇 명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한테 시시콜콜이 보고했겠어요?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랑 완전 다르잖아요. 어느 게 다르죠? 대통령이 뭐 다 지시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그냥 대충 그런 것처럼 했지만 한 번도 차분하게 누가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김용현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의 진실이 다 전달되고 있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저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게 맞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을 하려고 하신 것 같고 구체적인 실무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김용현이 책임을 지고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과정에 좀 어설프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네. 30번입니다. 네. 김용현이 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실무자 시켜서 최상목한테 전달했다. 예,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국회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긴급재정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어떤 입법들을 사실상 그러니까 법과 또 동일한 효력을 갖거든요. 그 명령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거와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고, 그래서 그거를 담당 부서인 최상목 부총리한테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죠. 대통령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방금 속보 나왔습니다. 네. 성관이 직원 핸드폰 압수 지시한 적 없다라고 나왔어요. 방금 속보가요. 그거는 지금 뭐냐면 누가,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진주하는 그 계엄군한테, 담당자한테 야 그 핸드폰 압수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정 변호사님, 김용현 의원 빼내라가 아니라 요원 빼내라 지시래요. 의원 빼내라가 아니고. 요원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의원과 요원이 발음이 비슷하니까 어떻게 따라서는 잘못 들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31번 속보입니다. 김용현, 윤석열 대통령 소수만 투입 지시했다. 계엄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계엄을 하려면 좀 이렇게 위압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군인이 적어도 국회, 그다음 MBC 앞에, KBS 앞에, 기타 등등, 시청 앞에 막 이래갖고 전국에 쫙 깔리고, 그다음에 장갑차, 탱크 막 이런 게 있어서 국민들이 감히 뭡니까? 두려움에 떠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병력을 소수만 투입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계엄이 먹히겠느냐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용현이요. 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에 국회 측 증인신문 거부하겠다 얘기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래도 거부했으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사실 그러니까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사람한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이 문제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질문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소추위원들이 준비한 질문 사항들을 진술 거부를 하더라도 질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옛날에 검사 시절에 네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어떤 피고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법정에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 내려진 결론인데 네. 그죠. 똑같이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 변호사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3월 선고 예정으로 지금 잡혔네요. 그 날짜가 잡혔습니까? 저 혹시 좀 뭐 기사가 혹시요, 있으면 이재명 3월 선거 혹시 한번 봐주세요. 지금 날짜는 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제가 법치주의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3월 선거까지. 법치주의라는 거는 좀 날짜 좀 봐주세요. 날짜 3월 26일 같아요. 날짜 좀 봐주세요. 더 안 나왔네. 법치주의라는 건 뭐냐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꾸 시간을 끌라고 하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시간을 끌 기회를 줘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려고 하면 그럼 이재명도 일주일에 적어도 2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일주일에 2번씩 하면 이재명도 그 항소심 재판 일주일에 2번씩 해야죠. 그리고 규정대로 3개월 안에 해야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26일 날 결심 공판이잖아요. 네. 저건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전날 결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월 26일 날 결심을 하면 선고는 3월 말경.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속보가 3월 선고, 26일 결심 이렇게 나왔네요. 아마도 지금 그 이재명이 원래 위헌 법률 재판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저 알았어요. 예. 2심 결심 공판을 했고요. 이러면 3월 26일에 판결이래요. 아니 2심 결심 공판이 26일 날. 오늘 2심 결심했다고요. 오늘 결심했어요? 예, 지금 그거예요. 봤죠? 지금 기자님 좀 찾아주세요. 설마. 방금 그렇게 떴어요, 저 지금. 설마 오늘. 여러분 지금 속보 보는 거 혹시 보이면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속보 소식이거든요. 최신을 눌러주셔야죠. 최신. 그 위에 관련 소스면 최신. 그렇죠. 제가 지금 속보 보는 걸로는 3월 26일 선고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저기 심리 종결 나오네요, 거기. 그거 매일신문 거 바로 위에. 예, 그거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거 이르면 3월 말 선고라고 돼 있잖아요. 26일 날 심리 종결. 조금만 더 올려서 봐주실래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위헌법률 대청 심사 청구는 안 하는 걸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재명 측에서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그게 안 오늘 종결이래요. 오늘 심리 종결했대요. 결심. 아니 지금 저 기사 잘못 나오고 있는 거래요. 그래요? 3월 26일이 판결이에요. 지금 정신없이 속보 나가나 봐요. 저는 예, 여러분 확인 좀 해주세요. 저 방금 말씀드린 게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결심했다는 왜냐면 오늘 결심을 했는데 2달 있다가 판결 선고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확인 좀. 만약에 오늘 결심을 했으면 다음 달쯤에 선고하는 게 맞는 거죠. 3월 26일이 선고라고 지금 사람들이 댓글 쓰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요. 그러니까 2월 26일 날 결심을 하고 한 달 후인 3월 26일 날 선고. 그쯤으로 보는 게 맞죠. 자, 아무튼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빨리 더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보니까는 아마 그 이재명 측의, 아마도 이재명 측이 증인 신청을 했을 거예요. 네. 제 무더기로 오늘 증인 신청한다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증인으로 채택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날 하루 재판을 하고 바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선고를 하는데,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요. 1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증언한 사람을 또 불러서 증거조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것도 좋은 소식이고요. 32번 뉴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위법 수사 법적 책임을 묻겠다.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한다. 과도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 그랬는데요. 정 변호사님, 저렇게 못 만나게 하는 건 진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무슨 대통령이 잡범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뭐 누구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여사님밖에 없는데 그 가족 접견을 못하게 하고 서신조차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이유를 가지고 제한하고, 이거는 진짜 인권 침해 맞습니다. 네. 공수처 위법 수사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 네. 보실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공수처의 그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그 다음에 수사에 관여했던 모든 공수처 관계자들은 앞으로 다 형사처벌 받을 거고요. 쇠고랑 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요. 자, 33번 속보까지 또 보겠습니다. 일단 나온 속보는 다 보겠습니다. 김용현 부정선거 증거 많다. 정 변호사님, 저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저게 좀 되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정황들은 맞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그죠? 저 말이 좀 답답한데,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문제 제기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정 변호사님. 이 기사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 내가 철수를 지시해서 빨리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지금 속보 뜬 거예요. 네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해제 심의 의결을 하지 않는 한 네. 아직까지 계엄은 유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군인들을 투입 더 할 수 있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제 결의 심의 안 하면 네.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네. 처음부터 이 경고 의무의 계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쿨하게.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계엄 해제 결의한 건 맞잖아요. 네. 근데 그 국회법 위반인 거 알고 계세요? 그래요? 예, 왜냐면 안건이잖아요. 네. 안건을 그럼 지네가 바로 당일날 선정해서 당일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게 안건을 올리면 이틀인가 뭐 이렇게 있다가 안건을 상정해서 그래서 의결하는 것이 네. 국회법상의 원래 절차예요. 네. 근데 그 절차에 맞지 않게 당시에 계엄 해제 결의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그거 국회법 절차에 위반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바로 군대 철수하라고 했잖아. 아니 내가
만약에 국회를 장악할 의사를 가졌으면 그렇게 했을 리가 있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자, 정 변호사님,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저기 나오는 거 보세요. 네. 저기 증거 제시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강조라고 속보가 지금 떴어요. 네네네네. 저 부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비상계엄을 단순하게 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탄핵 사례를 지금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번 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두 22번의 탄핵 소추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번 국회에서만 자그마치 29번의 탄핵 소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감사원장까지 탄핵 소추하는데 내용들이 보면은 탄핵 소추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네. 검사들 탄핵 소추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 특정되지 않으면 우리 각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탄핵 소추안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이런 특정조차 되지 않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올리는 이런 것은 바로 탄핵 소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설명하는 거죠. 자, 우리 PD님, 지금 혹시 현재 재판 끝난 겁니까? 지금 그것만 봐주세요. 자, 정 변호사님, 지금 오늘도 4번째 헌법재판이 있었습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셨는데, 네. 짧게 이제 오늘 어땠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난번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분위기가 좀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정청래,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저쪽의 변호사들과 우리 쪽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쪽 변호사들에 비해서 저쪽 변호사들의 얼굴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저 앞에 얘기하는 사람이 장순욱 변호사라고 저랑 연수원 동기인데 네. 저 사람 되게 좀 흥분해 있네요. 보니까 네. 말을 하는데 답답한 거죠. 상황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또 김영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들이 예상한 것과 다른 증언들이 나오니까 답답해가지고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정청래 얼굴이 멋씹은 네. 얼굴입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나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김용현 장관이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일이 없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오늘 김용현 장관이 현재에서 진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